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함께하겠습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과 함께 나눌 얘기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 랠리 속에서 과연 후속 섹터가 또 나올 수 있을까 그 가능성 점검해 주신다고 합니다. 글쎄요, 바야흐로 비만 치료제 전성시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위고비가 쏘아올린 그 공으로 인해서 빅파마들의 신약 경쟁 개발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시세 내고 있는 종목들 앞에서 랭킹에서도 저와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제 먹는 경구제부터 해서 붙이는 패치까지 해서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살을 빠르게 뺄 수 있는 신약 경쟁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글쎄 저희가 주식시장에서도 저희가 실생활과 접목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관심사도 시장에서 종목 찾는 데 많이 반영이 되는데 비만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과연 있으실까 또 궁금하네요.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비만으로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시죠? 없는데 네. 요즘에 조금 고민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이 되세요? 네. 조금씩 찌고 있어서. 저희가 안 보이는 곳에 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핫하거든요. 고공행진 속에서 추가적인 시세 더 낼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부담이 조금 되던데요, 가격대가. 일단 블루엠텍이라던가 인벤테지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펩트론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걸 따라갈 거냐. 저는 못 사겠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은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가져왔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추가 시세가 나올 수는 있는데 차익 매물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더 갈까 하고 항상 갔다가 당한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대안으로 뭐가 있냐.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한미약품이라던가 대웅제약, 그다음에 삼청단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안 나왔어요. 대형주들이니까. 네, 대형주들 위주로 좀 후속 랠리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쨌든 이거에 대한 승인이라던가 FDA 승인, 기술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겠고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사형 치료제 한계를 극복한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 성장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사실 이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 좀 기술력이라던가 승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확 불타오를 때 사실은 좀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 따라가시다가 좀 크게 또 당할 수도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만 관련해서 이제 비만 치료 테마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후속주 움직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덩치가 큰 종목들인데 비만이라는 이슈 자체만으로 이 종목들이 올라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한미 대웅, 이런 삼천당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다 세 기업 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펩트론이 쏘아 올렸거든요. 그 주사형을 기간을 늘린다라는 장기 지속형에 대한 플랫폼 기술 이거에 대한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쏘아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인벤티지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이 신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위고비에 대한 유통이거든요. 그걸 찌는 것 같은데요. 유통을 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이자랑 암젠 같은 경우는 취소를 했는데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삼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노보노랑 일라이릴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벤티지랩이랑 펩트론의 기술력이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올릭스처럼 한번 해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심리적으로 과하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큰 시장이긴 하죠. 비만 인구가 참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조금 경계를 하자라는 거를 포인트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재료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에서도 한번 기웃거려 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어디예요? 네, 바로 이제 뭐 필러라던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지금 보면은 비만 치료제들 랠리 나오면서 가장 잘 오르는 섹터 중에 하나가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이제 보톡스 필러를 하고 있는 톡신과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지난주에 빠지면 땡기자 요 명언 또 주시고 네, 맞아요. 그 얘기도 했었는데 땡겨라. 네. 지금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확대가 되면 결국에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구나. 실제로 지금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이라던가 이런 걸 했을 때 네. 그런 성형외과 의사들이 처방에 식욕 억제제를 처방을 해줘요. 왜냐하면 어쨌든 효과가 나야 되니까. 근데 네. 어쨌든 그걸 통해서 살이 잘 빠지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리프팅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짐에 대한 부분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후 관리 관련해서 뭐 스킨케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복부나 옆구리라던가 이런 안 보이는 쪽에 그런 리프팅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네. 수요가 커질 것이다. 지금 그래서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도 랠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파마 리서치부터 휴젤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게 네네. 결국엔 리프팅과 관련된 지금 기업들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확대될 것에 따른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물론 실적도 잘 나오지만 그래서 랠리가 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살 빼는데 참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또 의료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사후 관리까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낙수 효과 예상된다고 해주셨는데 듣다 보면은 그래 비만 치료제는 기대감 플레이인데 요거는 실적까지 나와주잖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조금 더 내가 자신감 있게 그리고 덜 불안하게 베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이런 스킨케어, 네, 미용 의료 관련주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짐에 대한 해소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특히나 스킨케어 쪽으로 잘 보시면은 지방 이식처럼 이렇게 볼륨을 채워주기 위해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술, 네. 네. 수술은 안 하고 나는 수술 싫다. 무섭죠. 네, 시술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리쥬란 같은 게 떠오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리프팅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뭐 수술이 아닌 시술 쪽으로 지금 리쥬란이 대세가 됐거든요. 이제 그 외에 생각을 해보면은 보톡스 같은 경우는 주름을 피는 거예요. 주름을 피기 때문에 이게 리프팅이랑 주름 피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결이. 그래서 만약에 주름을 피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못하고 내가 처진 부분을 좀 볼륨을 채워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게 필러입니다. 그래서 이 필러 시장도 저는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젤 같은 경우도 필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품이 더 체움이라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메디톡스, 그 다음에 뭐 기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저는 지금 필러는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보톡스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필러에 대한 경쟁력이 사실 아직 떨어지는 건 맞아요. 왜냐면 미국의 엘러간 제품이 정말 잘 팔리거든요. 사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주비덤이라는 제품인데 그 수입 필러가 그렇게 불티난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 차가 또 네. 국내하고 수입품하고 꽤 나는데도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필러 전문 그 피부과 좀 가격을 제가 봤는데요. 네. 뭐 33만 원 이러더라고요, 주비덤이. 1cc. 네, 네, 맞아요. 저도 비싸요. 용량까지는 잘 모르는데 잘 아시네요. 그래서 그게 33만 원 정도인데 국내산 필러는 10만 원 언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세 배 차이? 가격에 가성비가 좀 좋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주비덤 같은 경우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네. 그 외에 이제 스위스 제품들도 FDA 승인을 다 받았는데 국내는 필러가 FDA 승인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가속화가 된다면 이제 국산 필러들도 앞으로 수출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이 중요하네요. 네. 네, 그렇죠. 승인이 나려면 안정성 때문에 못 받았나? 아직 국내 그러니까 아직 그 국산 필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톡스는 이제 했는데 네. 이제 필러 쪽으로는 아직은 좀 기술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좀 못했던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휴젤 주가 보세요. 휴젤 보톡스에 대한 메인인데 네네. 정말 잘 가잖아요. 근데 휴젤 필러 사업도 하고 있고 메디톡스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필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성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기업에서도 빠르게 좀 뭔가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럼 이 시장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 커진다 그러면 필러 관련 종목군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그 부작용이라는 게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뭐 미에 대한 욕구는 계속 뿜뿜이니까요. 그리고 근데 또 이제 여름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미용 의료기기 쪽도 사실 뭐 비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냥 계속 좋아졌잖아요. 미용 의료기기도 계속해서 이거를 더 플러스 알파 삼아서 더 좋아질까요? 사실 이런 거예요. 비만뿐만 아니라 이런 미용 의료기기 대표적으로 이제 클래시스 제품군들 슈링크 같은 거 보면은 피부과의 메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나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좀 노출의 계절이 오게 되면은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떤 복부나 옆구리 이런 쪽에 대해서 만약에 비만약을 처방을 받으면 살이 뭐 어디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분명히 처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특히나 이제 수술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형외과 쪽이나 피부과 쪽에서 이런 관리나 이런 리프팅 시술 관리를 수술을 꺼려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만약에 한알령 해제나 완화됐을 때 중국인들의 의료 관광 왔을 때 거의 단골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지금 피부과가 성형외과 매출을 거의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인 상대할 수 있는 응대하실 수 있는 직원분들이 꼭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형외과, 피부과에 지금 뭐 중국인, 태국인 뭐 이런 거 통역 되시는 분들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뭐 해외 뭐 입국자들이 정말 이거 시술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실적이 잘 나오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까지 커지면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슷한 결인데 약간 스킨케어냐 아니면은 바디 쪽이냐 이거를 구분해서 좀 본다고 한다면 사실 뭐 어디가 좋을까라고 하면은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은 분명히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 시장이 커진다는 것에 좀 본다고 한다면 대안으로 삼아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2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너무 좀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눈길을 이쪽으로 주는 게 괜찮겠다라는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종목들도 꽤 나왔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탑픽은 딱 하나 가지고 오셨던데 공개해 주세요. 제가 오늘 탑픽 종목은 원택입니다. 원택. 근데 사실 뭐 클래시스가 대장은 맞아요. 대장이고 뭐 사실 산다면은 그걸 대장을 사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은 자진 상패했죠. 그러니까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하면 몇 종목 없습니다. 뭐 비올이라던가. 근데 제가 원택을 골라온 이유는 이 올리지오라는 제품이 지금 최근에 베트남 쪽에 인증받고 대만도 인증받고 그다음에 또 중동 사우디 쪽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 획득.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원택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뭐 미국이라던가 이러한 기존 시장 말고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조금씩 인증을 받고 있다는 점이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리지오로. 그래서 이 원택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과거에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작년 12월부터 지금 거의 2배 올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과연 더 업사이드 더 열어둘 수 있냐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클래시스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고 근데 이제 이 원택 같은 경우는 15,000원까지 갔다가 조정이 받은 상황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이 영업이익률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섹터이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베트남이라던가 이런 데 계속적으로 뭔가 다변화를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앞으로 분명히 실적 성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지금이라도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택이? 원택이 원래 실적이 한번 좀 이렇게 해갖고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었죠. 주가가 실적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빠지고 나서 지금 딱 하고 있는 행보들을 잘 보시면은 그동안 실적 어닝 미스나 이런 것들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해외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뭔가 인증을 받고 이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로 따지면은 계속적으로 뭐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품목 허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얼마 잡으세요? 네, 목표가는 일단 11,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인데 11,000원 구간이 과거에 이제 작년 5월 달에 급락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지금 그대로 들어 올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작년 5월 13일 날 고가가 9,070원이었는데 오늘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졌던 부분들을 다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네. 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완벽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11,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고점 트라이 가능한 종목으로 원택 저희 받아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원택을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뭐 종목들 골라내기 이제 부담이 되시는 게 가격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모멘텀이 충분하면서도 좀 가격 메리트 있는 쪽으로 해서 골라왔습니다. 올리지오 효과로 얼마나 주가 올릴 수 있을까? 네, 정고점 도달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